결국 그게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증시의 상승 탄력을 꺾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와서 당일날 제일 강했을 때 $1000를 처음 찍었을 때 그 일이 발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세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27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이제 마감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의 온도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한 1.3% 정도 움직임을 주고 있고, 일본 니케이는 한 0.6%, 그 다음에 항생 한 0.8% 정도를 주면서 강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약했죠. 그 다음에 지금도 2700에서 겨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했던 부분들이 우리 조금 장점으로 작용되어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주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 이제 5월 마감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을지 같이 한번 내용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함께 보시면서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33포인트 0.01%가 상승한 39,069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장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장 막판까지 등락을 수차례 반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윗꼬리로 마감이 됐는데, 바로 직전 거래일에서 있었던 이 하락 투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조정 마감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가 직전 거래에서 쏟아진 매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부 완화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생각만큼 이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상승의 빌미를 쉽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상승에 대한 피로가 고조된 가운데 월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들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면 주가를 온전하게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역시나 없으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무거운 분위기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S&P 500은 한 0.7% 정도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제일 강했는데 나스닥이 1.1% 정도의 상승으로 주가가 마감하게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온도 차이가 꽤 납니다. 3대 지수의 온도 차이가 꽤 납니다. 나스닥이 지금은 제일 강하고 S&P 500이 강하고 다우지수가 강한데, 보통 다우지수가 강했고 S&P 500과 나스닥이 그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형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술주는 앞서서 발표되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좀 하색을 돋는 모습인데, 단순히 엔비디아 쪽의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M7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주가를 좀 잡아 올려주는 구도를 주고 있죠. 역시나 좀 단점은 나스닥도 매한가지입니다. 주가가 분명히 강한 건 사실인데 추격 매수에 대한 물량, 신규 매수에 대한 물량은 거진 없는 분위기고, 소규모 매물만 속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난주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주가의 차트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직전 실적 발표가 나왔던 날에 일부 조정 부분, 이날 고점이 1063.20달러인데 그냥 1063이라고 보시고, 종가가 1064.6인데 그냥 뒷자리 떼고 보면 1이 올랐습니다. 1063달러, 1달러가 오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주가에 대한 부분의 거래를 보시면 적극적인 매수 개입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반등시 나타난 차익 매물 소화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논리가 간단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반대급부에 대한 세력의 매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힘이 지속되거나 유지된다. 이런 설명 자주 드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고, 주가가 유지되어지면서 마감이 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보아할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이게 나스닥 선물 주가로 연동을 해서 좀 보도록 하면, 분명히 주가가 강했던 것은 맞는데 지금 요 구간을 살짝 빼고 보면 또 맹탕이고, 두 구간들이 지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구간의 허리를 빼고 나면 거의 뭐 제자리라고 볼 정도로 주가의 향방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때릴 때는 주가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 형성을 했는데, 방금 보여드렸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주가가 고가를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같은 고점을 주도를 했을 때, 고점을 찍었을 때 신고가를 주었던 종목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구분해서 놓고 볼 때 아주 강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서두른 맛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는 두터운 매물 부담 속에서 싸움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지난주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죠. FOMC 의사록도 있었고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됐기 때문에 지난주가 가장 중요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불씨를 지핀 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나요? 네,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의심을 했던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언급을 드린 적도 없고, 어느 언론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굳이 언급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걸 당연한 거 한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걸 당연히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왔던 의사록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분위기를 전혀 조성해주지 않고 있었죠.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되었죠.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증시의 상승 탄력을 꺾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와서 당일날 제일 강했을 때, 1000달러를 처음 찍었을 때 그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무너졌죠. 그런데 그 다음 거래일 날 경제 지표가 또 나쁘지 않았어요. 쏘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친화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를 지탱을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의 재료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공개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결국 이제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지표들이 쏟아질 거예요. 일단 GDP가 있고 PC가 있어요. 그다음 PMI가 있죠. 시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GDP, PC, CPI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공교롭게도 월말이 되겠죠. 월말이라는 것은 뭐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월말 드레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준 쪽의 데이터들이 지금 금요일 데이터를 보면서도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조금 시장이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지표가 그렇게 임팩트 있는 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좀 불리한 내용이 나오니까 시장을 후두둑 하고 밀어내버리더니 또 금요일 날 나왔을 때는 뭐 쏘쏘해 하면서 주가를 또 덜 올려봤다 이거죠. 근데 미시건대 지표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대학교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사실 설문지거든요. 설문지. 미시건대 지표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이 대학교에서 설문을 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또 시장 친화적이라고 해서 회복하는데 또 빌미가 돼버렸죠. 근데 이런 싸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어지는 것이 이번 주에 발표될 PC, GDP, PMI에서 결론이 날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보면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연준 쪽에서 말하고 있는, 연준 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 또는 동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장이 좀 거래가 됐으면 파동이 하락으로 한 번, 상승으로 한 번이 됐기 때문에 1대1 파동이거든요. 1대1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 힘겨루기를 보기가 좀 더 좋았는데 오늘 공교롭게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본장이 휴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그래서 선물은 반장이고요. 현재 시간 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보합이고요. 0%의 보합이고 선물 시장은 오늘 내일 새벽 2시까지 거래됩니다만 사실 현물이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뭐 전쟁이 나거나 어디 하나 파산을 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드물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막히면서 내일장을 아마 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힘겨루기가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연준 쪽의 말에 조금은 촉각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타 종목군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고점을 이어가는 형상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주가가 각자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각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아도 지금 주가에 대한 생각이 각자가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패가 오픈되면 그 자리에서 그 재료는 소진으로 보통 봅니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카드는 아직 패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구설수에서만 있는 상태이고 지표에 따라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면 끝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금리가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감 또 부담감 이런 측면들은 증시에서 오랫동안 내포될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과 S&P 500은 주가의 추세상 놓고 봤을 때 일봉상 아직 완벽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S&P 500은 꺾여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 5일선을 버티고 있고 다우지수는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고 하면 항생주가인데요. 항생주가 빠질 거라고 예측했던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16,000에서 19,000까지 쏘는 것도 거의 2만이죠, 2만.
2만까지 이걸 다이렉트로 쏠 거라고 한 달 동안 딱 쏠 거라고 보신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했던 추세가 한 큐에 무너졌거든요. 딱 한 큐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력도가 생기면 역피로감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저 부분이 좀 부담인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어디서 나타났냐? 다우지수가 똑같잖아요. 다우지수도 한 큐에 주가를 끌어올리더니 갑자기 내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나스닥이라고 해서 이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생은 다른 나라니까 배제를 친다고 해도 나스닥과 S&P 다우지수는 같은 미국 내에 있다는 거죠. 근데 금리는 빅테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관련 주들은 빅테크에 민감하고 금리에 대한 발언들은 결국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빅테크예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측면을 꼭 신경 쓰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너무나 분위기를 좋게 형성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장이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야, 저도 의심을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추세가 이렇게 버텨? 와, 강한데? 이거 어찌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차트를 한 60분이나 한 120분 정도로 놓고 보셔서 또는 일봉으로 봐도 좋고요. 저는 120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고 느끼시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호흡 조절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주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단지 엔비디아의 그 파괴력이 너무너무나 세다 보니까 왜곡이란 표현보다는 그것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저 또한 아직까지 확답은 없다. 하지만 계속된 강세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상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시장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별 볼 일이 특별히 없어 보여요. 오늘 오히려 사실 이런 반장이라고 하죠. 이런 반장에서는 조금 변수 아닌 변수처럼 갑자기 주식이 팍팍 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전 때 흐름을 좀 봐야 답이 좀 나오는데 제가 오전부터 이번 주 준비하고 하면서 자료들 좀 준비하다 보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도 별 볼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내일 다시 저녁 정도 돼야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마지막 거래 주간입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환 홍 대표였습니다.